우리가 섭취한 미생물들이 유해한 부패균들이라면, 그리고 장내 산도가 약하고 항생제 등으로 유익균이 전멸하여 유해균이 득세하는 상황이라면 이 유해균들이 독소를 생산하겠지만, 정상세균총 상황에서의 유익균들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소화시키고 대사하면서 효소를 생산해냅니다. 이 효소들은 소화 등 여러 임무 외에도 우리 몸속의 산화와 퇴행을 가져오는 유해 산소를 제거하기에 항산화 효소라 일컫는 것입니다. 시중에 잠들어 있는 유산균을 효소라 하면 어폐가 있지만, 액체 속에 살아있는 유산균은 그 자체를 효소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미생물이 여러 음식을 먹고 몸 밖으로 분비한 생산물질을 균체외 효소라 합니다. 그에 비하여 미생물 몸에 간직된 채 아직 밖으로 분비하지 못한 효소를 균체내 효소라 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 영양물질을 대사하여 몸속에 효소를 품고 있는 유산균을 유산균 효소라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들 매실효소는 균체내 효소와 균체외 효소로 이루어진 말 그대로 효소액입니다. 이 미생물들은 우리 몸의 장관에 들어가 우리가 섭취한 다른 음식들을 분해, 소화, 대사하여 엄청난 수로 증폭됨과 동시에 또 다시 효소를 분비해냅니다. 네, 맞습니다. 설탕은 유산균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결코 아닙니다.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먹이는 프락토올리고당 같은 식이섬유들입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액체로 된 프락토올리고당, 그것은 전체가 프락토올리고당인 것은 아닙니다. 30%나 40%만이 프락토올리고당이고 나머지는 설탕액입니다.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프락토올리고당은 설탕의 생산 과정에서 부산되거나 치커리, 뿌리 등에서 추출됩니다. 매실효소를 만들면서 유익균을 더욱 많이 생성시키고 발효를 촉진시키겠다 해서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된 시중의 프락토올리고당을 설탕 대신 투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생물이 대폭 늘어난 맛있는 효소가 빠른 시간 내에 숙성될 것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설탕이 아닌 시중에 프락토올리고당을 넣게 되면 거기 함유된 식이섬유, 미생물이 좋아하는 식이섬유와 매실 액기스를 먹고 유익균들은 아주 많은 수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숙성도 아주 빨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맛은 아니게 됩니다. 신맛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미생물 발효의 궁극은 신맛이라고 했습니다. 시중의 프락토올리고당에는 반 이상의 설탕액이 남아있기에 식초처럼 신맛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스로 마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매실효소는 여러 단맛 요리에 첨가할 달짝지근한 맛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식이섬유 올리고당이 아닌 설탕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설탕은 미생물들이 먹어대지만 온전히 분해 대사하지를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소화해내지만 완벽한 소화는 못합니다. 물론 매실의 모든 영양과 성분은 완벽히 분해 대사하여 자신의 숫자를 늘리면서 많은 효소를 분비해내지요. 하지만 설탕은 먹고 분비하고 먹고 또 분비해도 여전한 단맛을 어쩌지는 못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주어진다면 미생물들은 이 설탕도 결국 신맛으로 소화해내고 말긴 합니다. 종균으로 넣은 많은 양의 유산균은 설탕의 삼투작용에 의해 빠져나온 삼출액은 열흘 정도의 기간으로도 충분히 발효시킵니다. 여기 이 매실 효소가 2주 됐습니다. 먹을만 합니다. 충분히 발효시킨다는 말은 신맛으로 바꾼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부님들이 만들고자 한 매실 효소는 신맛이 아닌 단맛이었습니다. 매실액의 신맛을 다량의 설탕이 가려주게 됩니다. 문제는 설탕입니다. 발효기간이 너무 적다 보면 설탕 맛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설탕이 미생물의 소화기관을 거쳐 나오기를 수없이 반복해 줘야 곰삭은 발효당 맛을 내주는데 이때를 맞춰야 합니다. 씨를 뺀 매실, 이것처럼요. 이 씨를 뺀 매실로 담갔다면 2-3주 후면 먹을 수 있습니다.
씨를 빼지 않은 매실로 담갔다면 매실액이 삼출돼 나오고 설탕이 완벽하게 녹는 기간까지 합쳐서 한 달 이상은 기다려 줘야 합니다. 매실을 빼내는 것은 2개월을 기다려 하십시오. 유산균 매실 요소 그리고 연이어 소개하게 될 여러가지 과일 요소를 넣은 요리와 설탕을 넣은 요리의 맛을 비교해 보십시오. 요리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뭐가 이리 맛있나라는 감탄이 절로 나오게 합니다. 특정 과실이나 작물을 설탕에 재어 만들어진 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맛입니다. 수많은 미생물들이 과실과 작물의 세포 조직을 파고들어 샅샅이 먹어치운 후 분해 및 소화 과정을 겪어낸 터여서 향과 영양이 고스란히 추출된 데다 이 추출물들은 이미 미생물의 대사산물인 까닭에 단순한 향과 영양에 그치지 않습니다. 따로 종균을 투여하지 않고 매실에 붙은 미량의 효모만으로 만들어진 매실청과 근원적으로 맛이 달라지는 것은 바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끼에 다 먹지 못하는 음식은 며칠씩 냉장고에 보관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산균 매실 요소나 과일 요소를 넣어 만든 음식은 일주일을 넘으면 쉬고 말 텐데도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활생유익균의 마법입니다. 마법이 아니라 그들의 기본기입니다. 매실 요소나 과일 요소에 살아있는 많은 양의 유익균들은 조리할 때 고열에도 불구하고 일부 균들은 생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잠깐 제가 경영하는 유정용 효소과학 화장품 하나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장품은 수십여 생약초를 유산균으로 발효한 생약초 효소로 만든 에센스입니다. 저희 회사의 화장품은 지루염이나 여드름, 아토피 등의 피부 슬픔이나 기미, 주름 같은 퇴행성 피부에 사용하는데요. 불행하게도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적 있는 분들은 생유산균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효과가 강력한 까닭에 피하에 축적된 스테로이드 성분을 축출하면서 피부 반발이 심해지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일부에서는 스탈증, 즉 스테로이드 탈출증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는 생유산균이 아닌 정류된 유산균액으로 화장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약초를 발효한 유산균액을 28시간 동안 끓여서 생성된 수증기를 냉각, 그 정류액으로 화장품을 만들면 효능이 약하고 순화된 화장품이 되는데요. 이 정류 화장품으로 스테로이드에 노출된 피부를 달래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28시간 동안 끓여서 정류했지만 미생물은 고열에 소멸된 게 아니라 일부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약초액과 보습제에 가려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꿈틀거리는 저 미생물들이 부패균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패균의 접근과 발효를 막아내기 때문에 음식의 맛과 향이 일반 음식의 3곱절 이상 오래 유지됩니다. 접시에 오삼볶음, 오징어 삼겹살 볶음 말입니다. 오삼볶음을 수저질해서 먹다가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둘 때 2, 3일 후 먹으면 상해 있기 마련이죠. 입속의 부패균이 수저를 통해 음식에 전파되어 부패를 가속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실 요소나 과일 요소를 넣은 오삼볶음은 끄덕 없습니다. 김치에 수저를 넣었다 해서 김치가 쉬거나 상한 일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5, 6일 지나서 먹어도 맛이 그대로입니다. 참 놀라운 활생균의 방어력이지요. 1g당 3억에서 10억 개체수의 미생물들이 이 매실액의 영양과 설탕을 먹고 싸기를 거듭하여 완성된 포스트바이오틱스, 동시에 많은 유산균과 유익균이 살아있기에 프로바이오틱스이기도 합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이면서 프로바이오틱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산균을 종균으로 하여 만들어진 매실요소는 매실의 효능과 함께 우리 장건에서 정상세균총 만들기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정상세균총, 서구의학계에서 정상세균총을 제3의 장기라 지칭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유익균이 장관을 우점, 다시 말해 유해균보다 훨씬 많은 수로 장악한 상황이 정상세균총인데요. 위장에 투입된 유산균들은 위장 내 유익균들과 함께 정상세균총을 형성하여 속쓰림과 위염 증세를 치유하고 왕성한 소화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대장에서의 정상세균총이 만드는 설사나 변비의 개선은 장관의 염증을 퇴출하여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발효, 즉 분해대사하여 효소로 바꾸어 온몸의 조직으로 공급하는 이러한 기전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에서 우리 몸에 건강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상세균총,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우점한 상황이 될 경우 유해균들은 효소를 만드는 것이 아닌 부패, 그로 인하여 효소가 아닌 독소를 생산하여 우리 몸의 모든 조직에 공급하기에 신체 곳곳에서 통증과 염증, 나아가서는 암종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발효당이라 하더라도 당은 당입니다. 혈당이 오르게 되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많은 양을 섭취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설탕보다는 덜하기에 기왕의 단맛을 내는 요리를 만들 때에는 설탕을 넣지 말고 매실 요소나 과일 효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매실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매실의 주요 성분인 구연산과 여러 효능은 매실이 적당히 익은 황매실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황매실은 수확하고 나면 며칠 안에 농익고 문드러지기 때문에 장시간의 유통 과정을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냉장 유통과 냉장 보관이 어렵던 과거에는 잘 숙성된 황매실을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유통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는 미숙성과인 청매실을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설명이 합리적이고 온당해 보입니다. 되도록 황매실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는 청매실로 청을 만들어 매실의 효능과 맛을 즐겨왔습니다. 그러하니 청매실은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10%의 종균을 넣으면 5% 넣었을 때보다 발효와 숙성의 속도가 2배 빨라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매실 효소의 농도가 묽어지고 신맛도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10% 이상을 투여하지는 않는 게 좋겠습니다. 설탕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잘 저어주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리해야만 설탕액이 매실의 삼투에 들어가 매실액이 밖으로 산출되게 만듭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용기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레시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